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뭐가 있나 볼까요? 국힘 빅3 접전 오늘 결선행 티켓 2장 누가 줄까?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현재 이 4명이 올라가 있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4명 중에서 결선에 나가는 결선행 티켓을 줄 2사람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오늘 대체 이 티켓을 주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과반인 사람이 나오면 결선 안 갖고 그냥 바로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과반 가능성은 제로인 겁니까? 뭐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시중 여론조사가 거의 네. 전부인데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특정 후보가 뭐 30% 이상에 나오는 조사도 매우 드물고 이미 조사에서 40%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만 과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각출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빅3, 안철수 후보에게는 아쉬운 얘기지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 중에 누가 결선으로 갈 것인지는 솔직히 당내에서도 전혀 지금 예측이 엇갈릴 정도로 안개 속에 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일단 빅3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 세 후보 중에 아마도 2명 정도가 올라가지 않겠냐. 과반은 솔직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각각의 이 4명의 후보들한테 결선에 누가 올라갈까요? 한번 찝어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랑 이 사람이 딱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같이 볼까요? 네, 사랑의 짝대기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나랑 한동훈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랑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는 나랑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나랑 김문수 후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이 짝대기로 봤을 때는 인기쟁이는 김문수 후보예요. 네. 오늘 결선행 2명 누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짝대기를 보니까 아무도 네. 없네요. 그래서 외로운 안철수 후보를 또 응원을 해야 될 또 마음을 갖고 되네요. 근데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네. 여론 수치상에 큰 변동이 없이 나름대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의 이 여론 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은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ALS 이제 집계를 통해서 여론조사 표본 집단을 하는 조사와 정작 당원들이 직접 투표, 온라인 투표든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방식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저는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기본 값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고 네. 왜냐하면 지난번 당권 경쟁했을 때 63%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이라서 국민의힘의 어떤 자산들이 쭉 가지고 있던 분이죠. 근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탄핵 국면에 있어서 그 파면 당하기 전의 기간 동안 아주 좀 그 보수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보다는 자유통일당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적인 차원에서 보수층이 한동훈, 홍준표 이 두 분을 의외로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래 보입니다. 한동훈, 홍준표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네. 그래도 초반부터 계속 선두를 달려왔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상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선두권에 있습니다. 네. 또 당원들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또 선호도가 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나머지 이제 홍준표, 한동훈 이 두 분 중에 누구냐가 저는 관건일까로 보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어제 51% 정도의 참여율로 끝났습니다. 네. 이 51%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실 저도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어쨌든 당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상당히 큰 편인 건 분명하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경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 동정 표심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조심스럽게 저는 김홍 대전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래도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네. 또 얼마나 작동했는지 알 수 없어서 전망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분은 한홍, 한쪽은 김홍, 홍은 둘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후보는 두 분의 예상으로 봤을 때는 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게 지금 뭐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뭐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또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일단 여기 빨간색은 전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이 옆에 있는 이 핑크색은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김문수 후보는 전체로 봤으면 19.7, 빨간색만 볼게요. 한동훈 17.4, 홍준표 15.1, 안철수 11.8.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국민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핑크색은 빨간색보다 훨씬 높긴 하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기 때문에 김문수 32.7, 한동훈 23, 홍준표 22.7, 안철수 6.5. 근데 여기에서 사실 보는 부분이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다 1등이에요. 그럼 여기는 일단 지킨다고 치고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보면 다 17.4, 15.1 오차범위죠. 23, 22.7 오차범위예요. 요 중간 어디쯤 해갖고 당심 50, 민심 50이니까 어디쯤이 나온다고 치면 홍이냐 아까 홍이랑 한이 둘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수치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김문수 후보는 이 수치상으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ARS 100%라는 것은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ARS는 적극 지지층, 강성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이 전화가 오면 다 차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과표집 아니면은 또 어떤 하우스 이펙트 같은 효과들을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ARS 조사를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추이의 흐름을 보면 김문수, 한동훈 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이제 다만 한동훈, 홍준표를 얘기했던 것은 네. 이게 여론조사와 다르게 국민의힘의 넓은 당원층이 과연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의 제가 한동훈, 홍준표지만 네. 뭐 두 번째 또 예측을 하자면 수치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네. 보면은 그 토론회에서 네. 조금은 자충수를 둔 부분들이 꽤 보였기 때문에 한동훈, 김문수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처음에 한동훈, 홍준표였었지만 지금 일단 홍준표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다 오차범위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선두, 그리고 한홍 이제 이중 구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4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네. 이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50%를 차지하고 있는 당원 투표입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얼마나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이냐. 여기서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아마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1,200명을 5개 기관이 총 6,000명. 상당히 적지 않은 샘플이고요. 네. 또 전화 면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RS는 바로 받아버리면 끝나는 그런 네. 거지만 면접은 상당히 뭐랄까요?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표심도 좀 많이 나오는 것이 또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나오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의 표심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당원들이 이 아까 말씀하신 게 지난해 63%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던 그 당대표 경선과 네.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은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것이 그때는 계엄 전이었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했었어요. 그래도 똑똑하고 젊고 참신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한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겪으면서 윤한 갈등이 이제 거의 뭐 결별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당원들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한과 홍 둘 중에서 나는 홍, 나는 한 약간 갈렸어요 여기서. 네. 이 최종 결과 사실 오늘 오후 뒤 뭐 몇 시간 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면 나오겠죠. 뭐 어쨌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오후 2시면 두 명은 나오긴 나올 건데 근데 이 두 명이서 치르는 결선이 끝이 아니다. 결선이 결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나온 마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결선 후 결승이란 링이 지금 있어요. 이 위에 누가 있느냐. 열심히 몸 풀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 옷은 심판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제목하여 몸풀기 점점점이에요. 결선 후에 결승이 있는데 이 결승에 아무나 와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몸을 풀고 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심판이 몸 풀어도 돼?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는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안 나오면 이상해진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됐고 네. 이미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이제는 한 권한대행도 한 명의 심판이 아닌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더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좀 황당한 사실은 네. 결선 후에 결승이 있고 또 결승 뒤에 왕중왕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산 넘어 물 넘어인데 네. 근데 저는 이 부전승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유리하냐?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결선,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뚫고 올라온 맷집이 상당히 두터워진 그런 후보와 네. 권한대행을 하다가 이제 막 그만두고 출마를 하는 그런 후보가 누가 더 전투력이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유불리를 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결승을 맞이한 후보에게 오히려 좀 약하다는 이미지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나오기로 한 마당이라면 네. 누가 나중에 최종 단일화 후보가 되든 불쏘시개 역할을 함으로써 흥행을 좀 더 돋굴 수 있는 저는 그런 충분한 기대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은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불쏘시개가 될 거라면은 활활 좀 물을 타오르고 사라지면 좋겠다라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오면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내달 1일 사퇴 그리고 2일 출마 관측입니다. 최측근 비서실장 사퇴했다라는 거죠. 어제 손영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어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최측근인데 사표를 내고 어디로 갔겠느냐? 캠프로 간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대행은 일단 일정이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를 하고 5월 1일에 사퇴해서 2일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당장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내가 여차저차해서 요차 됐어 라고 얘기 안 할까요? 그래 밝히면 안 되죠. 네. 그러고 나서 30일 날 본인의 직을 수행하면 그거는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사퇴 의사를 밝히는 순간 네. 그만둬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그 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문제가 많았던 건 이게 대선 준비하는 일정들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관권 선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당해도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출마설이 거기 가셔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딱해요. 그래도 보수정당이 이 본인들 스스로 경쟁을 통해서 배출한 후보를 대선에 내보내야 되는데 또 용병이에요. 따지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직했던 분을 그분을 다시 단일화 과정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힘이 또 장을 겨루게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민의힘이 향후에 정당으로서 존립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좀 염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내란을 저지른 건 아니겠으나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행위로 있어서 파면을 당했고 그 정부에서 2인자로서 총리를 했으면 국민 앞에 면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됨에 불구하고 아직도 책임질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자체,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거를 동조한다는 자체, 참 씁쓸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왜 자꾸 용병을 데리고 오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만평에 나와 있었죠. 결선 후에 결승이 있다. 지금 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 출마를 선언하면 둘 간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덕수 단일화 3달 11일 데드라인이다. 근데 이낙연과 세규합 가능성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5월 10일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시한입니다. 때문에 단일화를 할 거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려면 1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 투표용지에 인쇄되기 전까지는 단일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도 단일화인데 또 다른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과 새 규합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이낙연 전 총리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실까요? 한쪽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범죄를 지금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그 원칙은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네.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가 아무하고나 손잡지는 않겠다. 하지만 안 잡지도 않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짝 들리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겠다가 아니라 네. 아무나 손을 잡지 않겠다는 거는 아무나도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호남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죠. 또 한덕수 총리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한 20%, 한 30%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열쇠는 네. 바로 여론조사 숫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만약에 한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보통 이제 반명 빅텐트에 총 4명 주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 후보,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준석 후보입니다. 근데 이 4명을 결국 언론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을 붙일 것이고요. 네. 4명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 그 단일화된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만약에 5%포인트 정도 차이의 접전으로 좁혀진다면 이 4명의 후보 중에 그 누구도 단일화를 안 할 명분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지율 순으로 아마 세력이 재편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양자 대결에서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정당 기반도 없고 제3지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대승적으로 반명 빅텐트에서 단일화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고 본인이 호남에 어떤 정치적 지분을 좀 가져가는, 그 정도로서 전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지율이 깡패이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에 따라서 새 구도가 재편되지 않겠느냐.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 김땡땡, 안땡땡, 한땡땡, 홍땡땡
이 4명의 땡땡들 중에서 오늘 2명이 오후 2시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부전승으로 한덕수 대행과 맞붙게 될 거다라는 건데 여기는 뛰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도 있다.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분. 지금 해서 한 대행이 같이 맞붙었는데 요 위에 뭔가 빨간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누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대선 출마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가 한덕수 대행이랑 국민의힘 단일화하면 그다음에 나랑 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물론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랑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앵커께서 민주당 대표까지 당대표까지 했던 네. 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고요. 네. 그런데 왜 정치를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통령 빼곤 다 해본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빅텐트를 통해서 정치적인 제기를 모색하는 것까지야 제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정치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려올 때를 모르고 어떻게 지금 만평 보면 나는 분이라고 표현이 될 만큼 선을 긋고 있는데 과연 저게 될까요? 저건 빅텐트를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지금 국민의힘이 짜놓은 틀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라는 측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속된 말로 애잔하다. 애잔하다. 열심히 선을 긋고 있는데 기회가 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좀 손을 잡아서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요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끝나고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그냥 새로운 그냥 무소속 후보든 새로운 미래 후보로서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선 뒤에 결승 있고 결승 뒤에 왕중왕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아니다. 결승까지 왕중왕전은 열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일화를 할 거면 5월 11일까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줘도 5월 25일까지는 뭐 단일화를 그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든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든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간은 없는데 할 영역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